는 한일 갈등 타파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찍고 그리고 이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간첩단 사건으로 지금 매우 소란스러워요. 제주도를 거점으로 창원, 그 다음에 전주 이쪽에서 지하 조직을 건설하다가 지금 현재 적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뉴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2017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캄보디아에서 진보 정당의 조직원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을 만나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뉴스고, 그리고 진보 정당 조직원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에요.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잡아가는 거죠, 뭐.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남영동 대고문실에서 경찰에 의해 당시에 공안에 잡힌 박종철 대학생이 물고문을 받고 죽었죠.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박종철 군을 비롯해서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민주화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한 우리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고문을 해서 뭐 밝혀내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첩이냐 아니냐,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그 사항에 저촉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만이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정황을 가지고 뉴스로 발표해서 조작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한일 갈등 타파 연대가 지금 뭐 간첩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왜 2017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놈은 친일파다 그러면 다들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친일파에 몰리기 싫어가지고 그동안 쓸데없는 반일 운동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모두 강제동원 당했다, 피해자다, 뭐 이런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을 하는 돈을 줘야 되고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무슨 동일 유공자처럼 유공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막 동원해서 전국 각지 기념관, 박물관 세우고 막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걸 갖다 여야가 상관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 내년 총선거 있잖아요. 총선거에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힘에서 다수를 장악한다고 해도 워낙 법률이 이상한 법률을 과거에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국가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왜 2018년에 바로 캄보디아에서 뭐 충성 맹세를 하고 간첩단이 작업이 시작됐느냐? 어느 대통령 때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간첩 사건이 시작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해인 2016년에 일본의 단바 만간 광산에서 징용 동상을 세웠습니다. 단바 만간 광산 인근에 징용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의 모델이 국내 최초로 세운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 있는 징용 동상 그 모델입니다. 근데 그 단바만간 광산의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설립 주체가 양대노총이에요. 여기 용산역 광장에 징용 동상 세운 주체가 누구예요? 예, 민노총, 한노총, 양대노총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한국의 조직된 인사들의 작업이 반일 작업이 본격 시작된 거예요. 위안부 동상이 성공하니까 거기에 징용 동상이 더불어 대대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상 가서 참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고 이 동상이 실체와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연구를 한 사람들 외에는 이 내용을 몰라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반일 운동을 통해서 일본과 적대하고 반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미 운동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 앞에 있는 여기 용산 전쟁기념관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쟁기념관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면 6.25의 참화를 기억하는 한국 국민들의 여기 교육의 장이에요. 그런데 반일 감정 부추기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만약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번에 검거된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들 같은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6.25는 뭐다? 6.25는 남침이 아니다. 6.25는 북한의 김일성이 한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 그러면 해방전쟁인데 여기에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싸운 전쟁기념관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거 여기 폐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식적인 간첩은 물론이고 무조건 통일이 좋은 것이야,
북한이 남침한 거 중요한 거 아니야. 6.25 때 100만이 죽어서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일본 놈은 나쁜 놈이야. 미국 놈도 물러가야 돼.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평화운동가라고 하는,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한국 국민들을 반일 반미로 몰아가는 아주 불온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좌파를 참칭하고 진보를 참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첩단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언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 발견된 사건인데, 문재인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유야무야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간첩단 사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여기에 윤미향 정의연 이 과거에 징용 동상 설치한 단체가 과거에 위안부 동상 설치한 단체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조직과 간첩단과의 연계 고리를 국정원에서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겠다. 경찰과 국정원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과 간첩들과의 관계를 찾아내서 이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용산 기념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해방투쟁, 해방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건데 여기 전쟁 기념관이 왜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간첩단 사건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간첩단을 뿌리 뽑고 그 간첩단과 관련이 있는 반일 운동하는 놈들, 반미 운동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정부 세금 받아가지고 반일 운동하고 반미 운동해. 이 정부 세금 주는 거 다 끊어야 돼. 외교부, 행안부, 여성가족부, 여기서 지원하는 그런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이들의 반일 반미 행동 반드시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한일 갈등 타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효였습니다. 이상입니다.